시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군요. 아침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농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예. 네. 출근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퇴근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실 노농이 여러분들까지 네, 벌써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신호는 일단 아침 잘 먹고 왔고요. 항상 아침에는 따뜻하게 목 풀기 위해서 차랑 이것저것 마시고 오는데 어제 갑자기 비가 왔죠. 어제 갑자기 비가 왔죠. 시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왔는데 신호가 어제 저녁을 월요일부터 휴방을 때려버렸죠. 월요일부터 휴방을 때려버렸는데 어제 휴방 사유가 결혼기념일이어서 휴방을 때렸는데요. 근데 조금 아쉽게 됐던 게 비가 온 것도 비가 온 건데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어쩔 수 없죠. 네. 비가 온 것도 비가 온 건데 어제 가려고 했던 식당이 있었어요, 저녁에. 예약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월요일 휴무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식당에. 그걸 몰랐어요. 아쉬워라. 네. 그래서 약간의 계획 취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결혼기념일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그냥 그런 거죠. 강경하셨습니까? 예, 강경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그냥 저희끼리 축하하면 되는 날이지. 네, 사실 오히려 신호랑 백스님이랑은 생각보다 별 감흥이 없던 느낌에 오히려 가까웠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런 느낌에 가까웠는데 각자 양가 부모님들이 신호의 부모님은 이 세계에서 그리고 시부모님은 나름 어디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머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이러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이제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어제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한 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조촐하게 그래 축하한다. 약간 그거 아세요? 정치 낙수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손잡아서 인사하는데 화면 보고 되게 어색한 미소 짓는 거 그런 느낌으로 결혼기념일을 마저 기념하라고 왔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은 적이 있으세요? 추억이네요. 결혼기념일은 잊은 적 없는데 남편 생일은 잊은 적이 있죠. 남편 생일을 잊은 적이 있죠. 네. 최근에 무슨 약간 그 공문서 비스무리하게 뭘 작성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엑스님이 자꾸 내 생일 며칠이야 이러면서 문서 쓸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며칠이야? 써봐.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눈치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기념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신호가 네, 나름 그렇게 보내고 왔고요. 아, 일단 본격적인 토픽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은 신호의 본분이 뭘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데뷔 한 달하고도 일주일차. 네, 뭘 해야 될까? 근데 다시 보기 업로드를 갖다 폭풍처럼 요새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다가요. 다시 보기 채널은 현재 분량을 따라잡으면은 그때 치지직 배너에다가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뭘 빼먹은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신호가 오타쿠 토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본분을 잊어버리다니. 아, 전직 이야기의 신인데 각성을 해야 돼. 응, 각성을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오타쿠로서의 본분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되셔서 그만. 대기업 각성하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아, 약간 너무 흐름을 빠르게 타는 것보다는 본분을 지켜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본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어제 그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결국에 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그 빵집을 봤어요. 근데 두쫑쿠를 한 판에 맞나? 한 판에 6,000원에 한 판이 아니죠. 하나에 6,000원에 팔던 빵집이 4,000원인가 5,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행이라는 게 결국에 빠르게 지나갔고 대세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빵집의 시그니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에 편성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두쫑쿠도 그렇고 버터떡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 할인을 이렇게 때리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흐름도 흐름인데 내가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어쨌든 계속 시그니처로 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신호의 강점은 무엇인가? 오타쿠 토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놓치다니. 확실히 요즘은 장점보다는 강점이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장점은 사람마다 너무 다 별개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점은 나만 알 수 있는 거, 나만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죠. 신호의 강점은 뭘까요? 유부녀력, 뭐 오타쿠력, 넓고 얕은 오타쿠력, 신화? 아니면 뭐 멍청한 게임 플레이? 게임에 천부적으로 재능이 없는 것도 강점일 수가 있나? 게임에 천부적으로 재능이 없는 게 강점일 수가 있나? 그나마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자체 제작? 아니야, 근데 이건 너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점은 확실히 알겠거든요. 단점은 알겠어요. 단점은 신호가 그 생각하는 명확한 그림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달성할 때까지 약간 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분야는 뭐 그림이 됐건 이야기가 됐건 아니면 뭐 오타쿠 토크가 됐건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해본 것도 있고 해본 장르가 좀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돌아가나 봐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좀 멍청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비록 보고 고통받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자체는 네, 방송 자체, 스트리밍 자체는 할 때마다 새롭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한다는 즐거움이란 감각이 더 커서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대기업 무빙을 벌써부터 보여주면 안 되죠. 아직도 갈 길이 먼 신호입니다. 각성을 해야죠. 각성.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 너무 젖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꿈꿀수록 한계치라는 건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니까요. 한계치가 느껴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말의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이상에 집착할수록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기 전에 개인 사담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라디오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아침 라디오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순서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12별자리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바로 황소자리입니다. 우주의 새 거물인 태양과 목성 그리고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연회를 여는 가운데 달의 조력이 더해져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현되는 날. 생각만 하던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로 치환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번영의 에너지를 공간에 고착시킬 수 있는 초록색 잎이 달린 식물 혹은 화분. 약간 그런 식물의 에너지? 네. 뭔가 프레시한 에너지로 갖다가 딱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이틀 연속 물고기 자리입니다. 여전히 화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 노동의 분들을 압박하고 있네요.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브레이크 걸린 질주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이나 책임감이 육체적 피로로 이어지기가 쉽네요. 땀?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버티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임을 기억하는 게 어떨까요? 행운의 아이템은 부정적인 전체를 정화하고 에너지 전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푸른색의 소품. 네. 너무 밝은 것보다는 적당히 어두운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네. 방송 봐주시는 누능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처녀자리 그리고 물고기자리. 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러면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획 알파,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오늘의 토픽으로 찝어오기에요. 조금 일상이 지루해서 조금 날 것의 토크를 아침부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토픽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또 혼란한 시기가 온 건지 뭔지 뭐 토픽 찾으려고 했더니 암살 이야기 같은 거나 나오고 요즘은 마냥 밝은 이야기만 하기에는 물론 신호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또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때문일까요? 네. 다소
현실하고 너무 맞닿아 토픽은 있는. 어떻게 찾으세요? 신문, X, 신전 운영비 천치즈 김파서블링 감사합니다. 토픽은 어떻게 찾냐고요? 럼프형이 있어서 신호. 네, 또 셀프로 스스로 밴을 줄 순 없어요. 읽어버렸지만. 네, 토픽은 어떻게 찾냐면요. 일단 기사 많이 읽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도 많이 뒤지고,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흐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는, 뭐 게임이라고 하면 스팀 같은데 일단 메인으로 떠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애니라고 하면은 이제 구독하는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리뷰 사이트들에서 요즘 많이 대세로 떠오르는 게 뭔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커뮤는 근데 약간 그냥 둘러보는 느낌으로 보는 거고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다루는 토픽들이 있으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네, 뭔가 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에서 그냥 싹싹 다 긁어오는 느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조금 요새 토픽 자체가 좀 이렇게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의 토픽 찾는 거를 조금 포기하고, 네, 일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일상 토픽 찾기가 애매해서 오늘은 아니고 그냥 요즘에 신호가 일상 애니류를 좀 많이 돌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세상이 혼란할 때 즐거운 토픽들만을 마냥 발굴하긴 좀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일상 애니들을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원래 신호가 좀 좋아하는 애니류라고 하면은 판타지도 좋아하고, 신호는 세계관 넓은 애니메이션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잔잔한 일상 애니? 그런 걸 다시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우마루짱,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아시려나? 그런 류 애니를 잘 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애니가 작가님 여동생분 사망으로 갑자기 급 완결되는 일이 있었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고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벌써 그 이름이 고전이 됐네요. 그래서 네, 그런 유감인 부분이 있었어서 한동안 요새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르셨구나. 네, 급 완결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만화가. 네. 애니 추천해도 되냐고요? 네, 일상 애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물. 그래서 한동안 재밌게 봤던 애니 좀 몰아보기 했던 거 뭐 있었냐면은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그런 거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일상 러브 코미디에 푹 빠져 있다고요? 일상 러브 코미디 좋아요.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자체가 캐릭터 디자인도 그냥 깜찍하고 일상도 일상이고, 근데 거기에 판타지 한 스푼쯤 넣은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네, 이건 봤어요.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 옆집 천사님 때문에? 이거는 치면 나오려나요? 세 번째 거는 안 봤네요. 세 번째 거는 안 봐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가 썩을 것 같은 달달함이라고요? 이가 썩을 것 같은 달달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네, 뭔가 그렇게 크게 끌리는 게 없어요. 게임도 적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봤던 일상이나 뭐 그냥 좀 적당히 네. 토끼드로스 잔잔하고 좋습니다. 아, 토끼드로스는 봤어요. 일상 러브 코미디가 그죠. 시안시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일상에 잔잔한데 뭔가 한 스푼쯤 특별함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저승님? 이건 또 뭐죠? 이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쪽도 일상 러브 코미디인가요? 어쨌든 귀여워. 어쨌든 귀여워. 이거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 네. 다들 여러 가지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좋네요. 하야테처럼 작가님이시구나. 부부 생활이라고요? 네. 좋네요. 부부 생활. 정반대의 너 하나 봤습니다. 정반대의 너 하나. 은수저, 신호도 그랑블루, 모야시몬, 오나의 여신님 같은 대학 러브 코미디? 갓 취향인데 박사님들 비슷한 거 추천해주세요. 신짜은요. 미천체지 감사합니다. 네. 정반대의 너 하나는 신호가 아침 라디오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죠. 은수저 그랑블루 모야시몬 오나의 여신님. 그랑블루랑 모야시몬은 안 보고 은수저랑 오나의 여신님은 봤었어요. 은수저 같은 느낌 좋아해요. 은수저도 일상물. 너에게 닿기를 재밌게 봤죠. 네. 오나의 여신님도 재밌게 봤고 공각기등대 같은 것만 줄줄 봤는데 보면 휴식을 원하나 봐요. 그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적당한 사람들끼리, 적당히 재밌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소소한 재미가 느껴지는, 네, 소소한 재미가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여자. 네, 이거는 의도치 않게 봤었습니다. 네. 템플은 뭐죠? 템플은 본 적 없는데 이것도 대학생 나오는 거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도 진짜 많긴 많다. 그쵸? 진짜 많아요. 뭔가 살애? 유사아래? 네 맞아요. 살애가 뭐죠? 바이올렛 에버가든? 유사아렘이요? 사실 하렘물 자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매칭이 된다면 1대1로 되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네. 바이올렛 에버가든도 잔잔한 느낌이죠. 근데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약간 킬러들의 수뇌물이라고요? 살애. 오, 킬러 수뇌물. 끌리는데. 네. 본 게 많다고요. 신호 좀 잡다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약간 그거 아시죠? 장르 특성상 뭔가 캐릭터는 상관없어요. 뭐 부부여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집주인과 메이드 이런 느낌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죠. 매일매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소소한 재미가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계관 자체는 너무 좁진 않았으면 좋겠다. 세계관 자체는 좀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신호 기준에요. 재밌는 일상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조금 그 캐릭터의 기존의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일상하고 조금 동떨어진 일상을 찾아야 되는 애니. 네. 신호가 아까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말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픽으로 봤던 거는 뭐 그냥 한번 틀어보면은 이 시간 순삭되는 걸 갖다가 눈치 못 채고 그냥 계속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뭐 바라카몬이나 아니면은 이세계 망랑밥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진짜 일상 애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일상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데 일상 같은 만화는 오히려 너무 다이나믹해서 너무 다이나믹해서 네. 약간 그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좀 뭔가 이 세계 전임을 이건 불이라고 한다. 음식을 익혀주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미 어떠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냥 잔잔한 일상만 누리는 에필로그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이미 이 사람의 갈등과 본편의 사건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쓸데없는 국뽕도 안 채웠으면 좋겠고 그 애니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밀푀유라는 디저트 하나도 이렇게 살리다니 일본이란 나라는 대단하군요.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부부 이상 연인 미만? 제목이 맛있는데요. 여기도 분홍머리 캐릭터가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상 러브 코미디 재밌네요. 일상 러브 코미디 너무 좋다. 네. 쓸데없는 국뽕 안 채우고 조금 갈등 자체보다는 에필로그 같은 분위기면 좋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잔잔한 일상 에피소드인데 소소한 감정이 좀 오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대놓고 고백을 하는 그런 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전제되어 있고 감정은 주고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다들 그냥 신압으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뭐 계약 부부나 아니면 뭐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맞춰가는 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프리랜이 생각나네요. 네. 프리랜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은 그 시공간의 격차를 오가는 데서 오는 그 상실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프리랜이 딱 그 느낌이죠. 에필로그 같은 느낌. 근데 어쨌든 시점 자체는 과거와 현재를 계속 오가니까. 그래서 근데 프리랜의 일상이라기에는 일종의 그 철로역경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에 프리랜이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신우가 추구하는 일상물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원룸 햇볕 보통천사 딸림? 이건 또 뭐죠? 되게 명사형의 나열이네요. 그림체 이쁘네요. 이것도 본 적은 없지만. 하렘물은 신호가 그렇게 잘 안 봐서요. 신호는 보통 1대1로 나오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체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건 좋아하는데 하렘 자체는 조금 애매합니다. 속에 하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로인들과 엮이며 벌어지는 하렘물이다. 러브 코미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먹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네. 오늘 다시 보기 채팅 스크랩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겠다. 네, 신호도 지금 계속 검색창에 추가는 되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일상 러브 코미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면은 채팅창 캡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보다 신호 그렇게 본 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천해 주신 건 다 한 번씩 찾아보고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볼게요. 뭔가 진짜 고전 일상인이라고 하면은 캐로로 같은 것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캐로로를 일상인이라고 칠 수 있나? 애니 경력 겨우 9년차라고요? 오래되셨는데 뭔가 그 시끌별 녀석들을 보신다고요? 아 정말 시끌별 녀석들 리뉴얼 된 거는 그래도 최근 거지 않아요? 시끌별 녀석들 고전판 말고 시끌별 녀석들 2022년 거네요. 에이 요즘 거네. 시끌별 녀석들 정도면은 람마 2분의 1? 람마 2분의 1도 최근에 리뉴얼하지 않았어요? 람마 2분의 1 2024년이네. 에이 얼마 안 됐네. 원작은 쉿. 에이 얼마 안 됐네. 바들짝 신호. 아 보다가 하차하신 것도 있다고요? 아 네. 하차하신 거는 조금 밀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진짜 고전이라고 하면은 거의 캐로로랑 이누야샤급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그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르적인 특성보다도 그냥 소소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누야샤라고 하면은 이거 말해도 되나? 약간 또 왠지 놀림당할 것 같은 기분인데 이누야샤 같은 거라고 하면 그냥 별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누야샤 그 팟끼리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대충 사건 해결해주고 저건 나락의 독충 하고 또 금강창파 한번 쏴주고 네 그리고 대충 또 사원의 구슬 조각이나 하나 얻고 그러는 에피소드의 반복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동안 고정 패턴이 있었죠. 네. 설마 이누야샤도 불순물 느낌으로 좋아하는 거냐고요? 이누야샤가 언제부터 불순물이었죠? 자켄이 호감 캐릭터라고요? 이누야샤 불순물은 아니죠. 이누야샤가 불륜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금강이 고구마기네. 근데 금강이 자기가 원해서 부활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누야샤님. 이누야샤가 아니죠. 센토마루님. 고조알베가 고등학생 여주랑 사귄다고요? 네. 나이로 따지면 그렇긴 해. 예. 그래도 이누야샤 근데 인간 나이로 환산하면은 거의 가영이랑 동갑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철콩이는 케케체라고요? 맞아. 한국에서는 이게 그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랬죠. 네, 이거를 신호가 신호 입으로 말하면은 또 썰릴 것 같아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맞아. 일본에선 실제로 저래서 한국에선 좀 거멸이 됐죠, 이게. 약간 이게 그 시절 작가님들 특징인 것 같아요. 클램프, 피치핏 이런 작가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금단의 설정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케케체도 보면은 케케체가 아니라 뭐지? 클램프 대표작 이름이 뭐지? 카드캡처 체리도 보면 안에 관계도가 너무 과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카드캡처 체리 체리도 되게 소소한 일상물로 괜찮았는데 근데 그건 일상물의 탈을 쓴 그거죠. 네. 일상물의 탈을 쓴 네. 신풍궤도 잔네. 신풍궤도 잔네도 재밌죠. 그죠. 뭐지?
그쵸. 체린의 아빠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체린의 아빠 때문에 생긴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체린의 아버님, 네. 알아서 땅에다가 삽으로 굴을 파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리가 아빠를 잘못 뒀다. 맞는 말입니다. 괴짜 가족 많이 보셨다고요? 신호는요? 신호는 그 시절 애니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지나치게 다이나믹한 일상 자체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캐로로도 초기에는 많이 봤는데 약간 그 한창 흥할 때는 생각보다 정작 안 봤어요. 이누야샤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말했던 반복되는 패턴일 때 많이 보고 뭔가 거대한 사건의 흐름이 있으면은 의외로 안 봤어요. 괴짜 가족, 캐캐체, 슈슈룬, 유캔도 그 시절 애니들이네요 다. 뭔가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이 요즘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잔잔한 에피소드에 한 스푼씩 사건이 끼얹어지는 거.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특촬물인 거 아니냐고. 아 네네네. 특촬물도 좋아했죠. 특촬물도 큰 이벤트 말고도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특정한 일상 바이브가 이어지는 그런 시절이래. 그런 시즌의 흐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소하게. 약간 특촬물은 그런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촬물 파워레인저라고 할게요. 가면라이더까지 가면은 너무 좀 딥해지는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알아요. 그래서 신호는 가면라이더보다는 파워레인저 쪽 더 좋아했던 게 그쪽이 좀 유사가족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설정상 친구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파워레인저 결국 끝났어요. 맞아요! 아, 파워레인저 끝났어! 벡터맨 프레시맨 보는 거 아니냐고요? 보긴 봤는데 파워레인저도 봤어요. 아, 시야 어서 오시고. 아이 다 봤어요. 네? 바이오민을 보셨다고요? 아, 아, 네. 그 시절에 네, 뭐 많이 보신 분들 많겠죠. 네. 신호는 파워레인저 바이오맨이 뭐예요? 그니까 바이오맨이 뭐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 신호 가장 좋아했던 파워레인저는 네, 모르겠는데요. 신호 가장 좋아했던 파워레인저는요. 트레저 포스랑 그 캡틴 포스랑 트레저 포스 많이 봤습니다. 후기로 올수록 되게 신호는 더빙판으로 봐서 일본명을 잘 모릅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 그쵸, 파워레인저는 크로스로 많이 출연을 하죠. 이전에 출연하셨던 분들도. 아니면은 그거 뭐지? 스카이포스 맞나? 스카이포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스카이포스가 아니고 이름이 뭐지? 아, 뭐지? 너무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이제. 미라클 포스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파워레인저도 네 매직보스 재밌는데 맞아요 매직보스도 재밌었죠. 철컹철컹 엔딩을 맞이했다고요? 상당한 TMI네요. 뭔가 파워레인저도 그냥 일상에 한 스푼씩 그냥 변신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무찌르는 거 빼면은 흐름 자체는 일상물이랑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캐릭터성이 유지가 되면서 유사가족 느낌으로 갔다가 서로 감정 주고받는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좀 다이나믹한 애니를 많이 봤던 게 그때는 그런 이벤트가 하루하루 터지기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일상이 재미없다. 좀 이런 이벤트가 터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수습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수습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찾는 일상물의 레벨이 낮아진다고 하면 좀 그래. 낮아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추구하는 일상물의 레벨이 조금 그 다이나믹함을 좀 많이 덜어내고 다이나믹함은 어쩌다 한 번씩만 있고 조금 이렇게 소소한 재미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상의 빅이벤트가 이제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왜 그런 거 있죠. 그 오미자나 복분자 같은 거 포장된 거 잘못 열어서 터져서 부엌이 반파가 되면은 그걸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유부녀한테는 좀 빅이벤트입니다. 다다다요. 다다다 애 키우는 거 맞나요? 다다다 애 키우는 거 맞았나? 네 맞네요. 다다다를 하이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하이틴이면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냐고요? 그 남 그 여는 좀 보고 나면은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못 보겠네요. 그나마 최근에 리뉴얼돼서 다시 봤던 것 중에 후르츠 바스켓? 그것도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담비꺼야 하는 건 이름이 뭐였냐고요? 담비꺼야 하는 거 이름이 뭐지? 담비꺼야 아따 베베디빌은 또 뭐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기 돌보는 거는 미묘하게 스트레스예요. 동물 나오는 거냐고요? 네 맞아요. 그 동물로 변신하는 거. 육아물은 재밌기는 한데요. 약간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라서. 신호는 아직 애가 있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육아물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대놓고 애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애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의 캐릭터성은 있는데 생 애기 때부터 키우면 이제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라서 네, 조금은 자라 있는 편의 그 육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자라 있는 그런 느낌을 추구합니다. 신호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담비꺼야 그건 진짜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뭐였지? 그것도 애기 나오는 요리 예능인데 성우도 성대결절했다는 그 담비 당연히 근데 나중에 작가 후일담을 봤는데 네 그래도 잘 크셨더라고요. 그 담비 당사자는 웃으면서 봤는데 그만한 딸이 있으시다고요?
이거 힘드시겠다. 학원 앨리스도 재밌어요. 아, 네, 학원 앨리스도 재밌죠. 그거 요리 달콤달콤 짜리짜리. 네. 달콤달콤 짜리짜리 같은 류의 애니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딱 신호가 생각하는 적당한 나이의 유감을 이제 걷고 제대로 인지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나오는 유감을 그 정도는 그래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담비꺼야는 진짜 이런 느낌. 학원 앨리스 재밌죠. 예전에 그거 뭐였지? 일상물이라고 치기에는 이제 오랑고교 같은 것도 오랑고교는 생각보다 다이나믹했죠. 뭔가 육아물도 좋기는 한데 육아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판타지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어서 미운 3살 4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왜 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한창 울어 제낄 때 힘들다라고 하는데 걷기 시작하면 그때가 재앙이다.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가 진짜 재앙이다. 이런 거. 신호는 애도 없는데 그런 고통에 공감하게 되는 게 애가 싫은 건 아니에요. 애가 싫은 건 아닌데 미디어에서까지 굳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이에 맞지 않게 철 들어있는 애니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왜 벌써 상상이 되는 예비신랑 결혼하시나요? 결혼하세요? 결혼 좋아요. 결혼 꼭 하세요. 결혼 좋아요. 2년 되긴 해요. 얼마 안 남으셨다. 시간 금방 가요. 올해로 연애 8년차라고요? 너무 좋아한다고요? 신우도 연애 10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횟수 다 채워서 결혼하시면 딱 좋죠. 유부의 길로 들어서시는군요. 네. 이상하게 신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혼자 분들이 많으신데 결혼 좋아요. 결혼 좋아요. 그런 느낌도 좋아하는데 신혼 일상 분위기 애니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육아 아니면 뭐 부부 아니면 유사 가족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신혼 일상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화 작가분들이 결혼을 별로 안 하셨나? 신부 이야기? 신부 이야기? 신부 이야기 들어봤는데? 신부 이야기는 그쵸? 그 신부 이야기 맞죠? 모리카오르 작가님. 신부 이야기는 그 신부는 맞는데 장르가 일상이라기에는 너무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네. 모리카오르 작가님 또 작화도 작화인데 엠마 같은 느낌도 좋아했어요. 부부 향첨가. 네, 뭔가 네, 신혼물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신혼물은 보통 찐 리얼 부부이신 일상 작가분들이 많이 그리시는 것 같고 대하드라마, 그쵸? 신부 이야기는 대하드라마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찐 신혼부부 일상은 오히려 진짜 일상툰으로는 많이 그리시는데 이런 애니나 만화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담이 더 리얼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이야기는 딱 결혼하고 나서 2, 3년만 그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기 때문에 치유물이. 학교 생활이 뭐가 치유물이에요. 학교 생활이 뭐가 치유물이에요. 신혼부부물도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하면은 네, 다들 네, 일상애니 정말 많이 보시는군요.
아, 조금 더 여담을 하나만 말하자면은 마법사의 신부, 마법사의 신부, 마법사의 신부 재밌게 봤죠. 대학교 제외 초중고 12년 학교 생활 중에 7년은 없어졌다고요? 그려보라고요? 아, 신호의 신혼생활을 그려보라고요? 신혼생활 그렇게까지는 재미가 없는데. 재밌으려나? 애니화됐으면 좋겠는 웹툰이 있다고요? 어떤 거요? 신호의 신혼생활을 그리면은 저희는 밥 먹듯이 약간 오히려 너무 자기적이라고 부르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홀더라고 하는 탁구 웹툰이 있다고요? 펜홀더? 아, 이런 게 있군요. 아, 스포츠는 신호가 그렇게 잘 안 봐가지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일상이니 많이 일상은 아니고 스포츠랑 성장물이군요. 그래도 참고하겠습니다. 일상물인 일이 요새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요. 신호의 일상을 만약에 그리면은 다들 좀 자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불순물 신혼 만화? 안 돼요. 신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불순물은 시대극이어야 되거든요. 현대만은 진짜 찐 불륜이라서 안 돼요. 그리고 불순물이면 신혼이 아니잖아. 불순물이라는 게 불륜 순애인데 그게 어떻게 신혼이란 말이 성립이 돼요? 뭐? 아, 또 이렇게 네. 폭풍의 언덕? 낮잠 끝? 아,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폭풍의 언덕이요. 폭풍의 언덕은 그 소설이랑 영화기는 한데, 네, 그쵸. 진짜 불순물은 그쪽이죠, 이제. 아, 근데 그쪽은 약간 현관불순이라서 그래요. 그쵸, 신혼불순. 신혼불순이기는 해. 이기는 해. 근데 그쪽은 너무 휘몰아치니까요. 일상물의 일상이 최고죠. 네, 아까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너무 일상이라는 그 만화 자체가 준 다이나믹함이 좀 커가지고 잔잔한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네, 요리도 좀 하고 유사가족 같은 인간관계도 좀 쌓고 그런 식으로 엔딩이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요즘엔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 시리즈 하나가 장기화가 되면은 이상하게 일상 파트가 좀 늘어나는 일상이라기보단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누야샤 같이 일상물 마냥 느껴지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는데 아, 신호가 과몰입했던 만화들이요. 끝이 안 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연재를 엄청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뒤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엔딩이 안 나요. 아, 그런 거 엔딩이나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팬심이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네. 원피스랑 흑집사라고 네. 이 두 개를 꽤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이 두 개가 엔딩이 안 나요. 원피스는 원피스 언제 찾는 거야? 흑집사는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이 두 개 엔딩 나면은 신호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죠, 성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성불. 네, 어쨌든 헌원보단 좋잖아. 헌원! 아, 그쪽은 네. 이제 같은 배예요.
같은 배예요 이제. 네. 네. 빠져나가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네. 다 엔딩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오늘 추천받은 이 많은 수많은 애니들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거긴 연재라도 하지. 하지만 드물게 연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죠? 원피스는 꾸준히 하죠. 원피스는 꾸준히 하는데 그쵸, 헌어는 뭐 3, 4만 위로를 전합니다. 네, 일단 1부 오늘의 토픽 여기까지 하고 1부 마무리하는 노래 듣고 다시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는 노래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끊었던 노래죠. 네,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1기 오프닝 푸른 하늘의 랩소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푸른 하늘의 랩소디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애니 때처럼 딱 짧게 끊고 돌아왔네요. 오늘은 유독 짧았던 사이 1부 방송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토픽에서 한창 일상 애니들 이야기하면서 일상 애니들의 매력에 대해서 한창 수다를 떨었죠. 평범한 회사원 코바야시의 집에 거대한 드래곤이 메이드로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상에 가까운 거죠.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은. 사실 이렇게 빅 이벤트에 휘말린 일반인 이런 느낌 상당히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의 신화 이야기에서는 이런 빅 이벤트에 휘말린 일반인 그런 케이스가 북유럽 신화에 기록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요. 천둥의 신 토르와 장난의 신 로키 그리고 정말 운이 없게도 이 두 신을 하룻밤 재워주게 된 아주 평범한 농부 가족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토르와 로키는 거인들의 땅인 요투네임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픈데 근처에 아주 작은 농가 한 채가 보였죠. 네, 토르는 다짜고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어이, 하룻밤만 보고 가자 하고 문을 두드리자 평범한 농부 부부와 그 아들 TRP 그리고 딸 로스크바가 눈앞에 나타난 험상궂은 거구의 남자들을 보고 사색이 됩니다. 염소 나오냐고요? 네, 염소 나옵니다. 그 신 둘은 누가 봐도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가난한 농가에는 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염소들이 등장하죠. 그러자 토르가 쿨하게 자기 수레를 끌던 2마리의 염소 탕그리스니르와 탕그니워스트를 죽여서 냄비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먹고 뼈는 고스란히 가죽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일반인의 실수가 하나 터지게 되죠. 토르가 분명 뼈는 건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그 아들인 농부의 아들인 TLP가 염소 뼈를 부러뜨려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말아먹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네, 배가 너무 고팠던 걸까요? 아니면 욕을 못 이겨서일 거예요. 네, TRP는 결국 다리뼈 하나를 톡 깨서 골수를 파먹고 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뼈를 가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토르가 망치 멸니리를 그 가죽 위에 놓인 뼈 위에서 흔들자 염소들이 매 하고 살아났는데 아뿔싸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아났지만 어딘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천둥의 신토르가 멸니리를 쥐고 눈에서 불을 뿜으면서 누가 뼈를 건드렸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농부 가족은 아이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 죽었구나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빌게 되죠. 네, 일상물의 빅이벤트라기엔 좀 큰가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멸망금 빅이벤트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토르는 이 평범한 인간들을 몰살하는 대신에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네. 바로 뼈를 부러뜨린 아들 TRP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자식인 딸 로스크바를 자신의 시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네. 하루아침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이 신의 수행원이 돼서 우주적인 모험에 휘말리게 된다 이거죠. 특히 아들 TRP는 아주 비범한 애여서 신화 속에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거인과의 경주를 다룬 신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토르의 가장 듬직한 오른판이 돼서 평범한 시골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전쟁터에서 아주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어떠신가요? 코바야시가 드래곤 하나를 만나서 토르를 공교롭게도 드래곤 이름도 토르였네요. 토르를 만나서 일상이 바뀐 것처럼 TRP 역시 뼈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신들의 세계라는 거대한 서사 속으로 강제 편입이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 빠른 발, 스피드, 속도를 살려서 신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신호가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장점보다는 강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점보다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거대한 이벤트에 강제 편입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죠. 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휘말려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한 가지의 나만의 확실한 강점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써내려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네,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사건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위대한 신화의 주인공으로 데려다줄 입구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면 토르의 염소들처럼 한쪽 다리는 안 부러져셨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점, 어떤 신보다 빠른 자. 강점이란 어렵구나. 아니죠. 그거는 약간 부연한 속성 같은 거고 장점이었지만 이제 강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한 거죠. 각자의 강점이란 다른 거죠. 꼭 왜 그런 말을 봤거든요. 그 장점이자 그 능력이라는 게 꼭 현 시대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봤는데 최근에 봤던 강점 중에 도드라지시는 분이 현대에 살면서 진짜 쓸데없는 장점이라면서 본인의 특기를 소개를 하셨거든요. 뗀석기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현대의 뗀석기를 만드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로 전시도 하시고 뗀석기 재현도 하시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시대랑 꼭 일치하지 않는 장점이자 특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자는 시간으로 갈 텐데요. 네, 너무 늦게 태어났거나 너무 빨리 태어난 분 그쵸, 루프를 잘못 탔어. 시대에 맞는 재능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적응을 하면 되는 거죠. 석기 시대나 아포칼립스에 태어났으면 진짜 재능이라고요. 그쵸? 근데 박물관에도 전시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잘 살리신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아포칼립스는 좀 그쵸, 그렇긴 하죠. 아포칼립스는 각자가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 같아요. 누구는 어디서 봤던 것 또 하나를 말을 하자면은 누구는 두부를 만드시는 재능이 있대요. 정확히는 그 글을 쓰신 분의
동생인데 두부를 엄청나게 잘 만드신대요. 근데 그 두부가 너무 잘 만들어서 마트 같은 데서 판매를 하시는데 매번 만들 때마다 품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두부를 집에서 만드시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그런데도 그렇게 재능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내가 장점으로서 살릴 수 있다. 네. 신호도 아까 그 좀 엉덩이 같은 게임 운용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누군가 보시면서 즐거워하면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오늘은 저녁 10시에 저체 방송 있는 날, 네, 신호와 또 사부작 떠들어보는 시간 그때 또 가져보도록 하고요. 신호는 또 그 잠깐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점도 좋지만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기 개발과 열심히 신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일 하고 편집 작업이요. 네, 편집 작업도 마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힘차게, 근데 너무 힘내지는 마시고요. 네, 적당히 힘차게. 그리고 이따 저희 저녁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네, 오늘 라디오 방송곡은요. 이것도 일상물의 대명사죠. 파뮤의 너에게 100%. 네. 일본판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왔던 곡인데요. 네. 파뮤의 너에게 100% 듣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요즘 유튜브 다시 보기 뭉텅이로 올라오던데. 네, 맞아요. 이제 지금 방송 분량을 좀 따라잡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게 되기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저녁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유튜브도 다시 보기가 이제 분량을 따라잡으면은 그때 치즈직 링크 또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이따가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신정부는 아침에는 여기서 닫는 걸로 할게요. 이따 만나요. See you. 안녕.